저희가 주제를 급하게 바꿨는데요. 이재명의 소환으로 바꿨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경찰에서 출석하라 소환을 했습니다. 이분 어떻게 먼저 보시는지 김병민 비대위원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어저께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위례 신도시 관련된 건에 이제 건설사 등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죠. 2013년도, 2015년도에 있었던 대장동 사건의 모의고사격이라고 불렸던 위례 신도시 관련된 성남시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일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이게 이제 지난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시민단체가 당시 이재명 후보를 대상으로 고발을 합니다. 관련된 건에 대한 수사들이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고 또 낙선한 야당의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엔 부담이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고 오늘은 이재명 의원에 대한 이제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통보에 대한 내용들이 뉴스로 나오게 되는데 워낙이나 가지고 있는 의혹들이 많아서 어떤 의혹, 어떤 혐의를 갖고 소환 통보가 된 것인지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나왔네요. 백현동. FD님이 의견을 백현동 부지 하면은 이 옹벽 아파트로 유명한 곳이죠.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건 대장동보다 훨씬 더 심각할 정도로 몇 단계의 용도 지역 변경 상향을 한 것, 이 일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이게 정치 탄압, 누군가 정치인을 규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이 시민인 사건인 만큼 이제야 좀 경찰이 나서서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의지들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검찰에 출석을 통보를 했습니다. 백현동 관련돼서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이제 저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국토부의 압박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라고 국회에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게 허위사실 공표라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된 바가 있는 건데요. 일단 그래서 다음 주에 검찰에 출석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게 선거법 공소시효가 임박했잖아요. 지금 9월 9일이든가요. 그래서 어쨌든 고발이 들어온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 처리를 결말을 지어야 돼요. 검찰은 뭐 무혐의 처분을 하든 아니면은 뭐 불러서 기소를 하든. 근데 어쨌든 이 피고발인이기 때문에 불러서 한 차례라도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우려하는 것은 드디어 이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일종의 이제 정치 보복, 민주당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시작이 됐다. 이건 이제 싸워야 된다.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공소시효에 임박한 이 선거법 위반 고발 사안에 대해서 결말을 맺기 위해서 피고발인인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 이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너무 과민 반응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른바 사법 리스크 아닙니까? 벌써 당대표 취임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소환 통보를 받고 이거야말로 사법 리스크 그 자체인데 그럴 줄 알고 민주당에서 이 리스크 해지를 해놨잖아요. 당무위원회라고 하는. 실제로 복귀한 의원님도 당무위원회 안에 계시지만 박성중 대변인이 이거 터무니없는 이유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주의 훼손한다. 라고 성명서까지 내는 마당에 당무위에서 지금 백현동에 관한 수사, 뭐 대정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것은 정치적 수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이 심판의 그 주체자가 바뀐 것은 바로 이 사법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해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김재섭 의원 생각이고 어쨌거나 정무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당무위원들 구성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각 국회 상임위원장들, 시도당 위원장들, 광역단체장 그리고 주요 전국위원회 위원장 요 인원밖에 안 돼요. 최고위원이랑 당대표. 그러니까 이제 그 최고위원들이 각각 자기들이 선거로 당선되는 사람들이고 시도당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누구 편들기 위해서 당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런 일은 없을 거고. 아까 백현동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건 다 썰이고 거기서 얘기하는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시민단체가 과거처럼 깨끗한 이미지의 시민단체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야말로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외피를 쓴 이런 정당들도 충분히 있어서 이런 단체들도 충분히 있어서 윤미향 의원 같은 그분이 해왔던 활동 전체를 폄훼해서는 안 되고 그분이 만약 거기서 횡령이나 이런 걸 했다면 그 부분은 지탄받아야 되지만
그분이 그동안 해오셨던 우리 그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그 활동 그것까지도 훼손해서는 안 돼요. 네. 구분해서 비판했으면 좋겠고 네.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는 백현동 부지가 그거 아닙니까? 식품연구원 부지였어요. 식품연구원 부지를 고가로 매각을 하면서 이 조건상으로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듭니다. 식품연구원은 거기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그 부지를 사야 되니까. 그런데 당시에 성남시에서는 이 식품연구원 부지에 공공기관 유치를 하려고 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식품연구원에서는 이것을 민간한테 팔아서 용도 변경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주택을 짓게끔 하려고 하는 이러한 협조 공문을 무려 24차례나 보냈고 여기에 국토부에서도 비슷한 협조 공문을 보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이 한 말이 그겁니다. 결국 협박으로 느껴졌다. 중앙 그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 그렇게 하니까 협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공문이 없어요. 자주 와서 협박으로 느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느껴진 거예요.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느끼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분들, 물론 제가 아는 분들이 대부분 다 친민주당 성향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가지고 기소하는 경우 못 봤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를 가지고 적어도 그 야당의 당대표,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을 소환 통보하는 거 이것은 정말 일단 민주당은 민주주의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 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과거 DJ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얘기했습니다. 군부 독재 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짧게 제가 좀 얘기를 할까요? 시간이 약 30초 정도에서 짧게 좀 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혐의가 다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 잘 주신 것처럼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제 6개월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내용으로 아마 소환 통보를 한 허위사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경험이 좀 있어갖고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거예요. 2018년 지방선거 때 있었던 당시 친형 강제 입원 등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대법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대법관이란 졌어요. 제가 졌어요. 유착 등으로 인해서 그 문제도 아직 풀리지가 않았어요. 해야 될 일들이 졌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초밥도 얘기하고 또 샌드위치도 얘기하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차분히 지켜보시고 그 내용이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시작이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바로 졌다고 했기 때문에 엄청난 사법 저희도 이제 리스크네요, 정말. 댓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